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에이펙 환영 만찬 때 네. 국힘만 빠졌어요. 제1야당이. 그거는 굉장한 결례고 본인들이 이제 공당이라는 걸 포기했다고 난 봅니다. 어쨌든 국가적인 행사고 공식 초청이 됐어요. 그 자리에 야당이 그래도 아무리 싫어도 야당 대표가 초청을 받았으면 와서 기분 좋게 앉아있든 없게 앉아있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보지도 않고 그리고 빈수레라고 평가를 하죠. 보고 나서 얘기를 하든가. 그러니까 마치 그 빈수레 평가는 자기들의 자기 고백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윤석열 외교 기억하시겠지만 바이든한테 날리면 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노래 부르고 아메리칸 파이 부르고 다음에 또 김건희 씨는 지렁지렁 드레스인지 뭔지도 모르는 게 입고 다니면서 계단에 밟혀가지고 걷지도 못했던 그 상황. 그리고 일본 가서 일장께 고개 숙이고 카레 얻어먹고 뭐 많잖아요. 그동안 있었던 말을.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찬사를 받으니까 그냥 김치국물 뿌리는 겁니다. 마치 김치 싸대기 내리듯이 아무 잘못도 없는 거여서. 근데 적어도 저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정쟁을 하고 정치적으로는 집단의 반대편에 있다 하더라도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이 국익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돕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에이펙 가서 공식 초청 행사에도 자리도 하지 않고 계속 못해라고 기우제만 드리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게 욕밖에 없는 거죠. 마치 전교에서 꼴등하는 사람이 전교 꼴등 보고 전교 1등 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라는 그거거든요. 전교 꼴등이. 네, 저는 이제 그 사람들 그 집단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의미를 두지 말자.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그 국민의힘의 그 대표 원내대표 다 불참을 했는데 외교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모든 정당에 초청장을 보냈다. 근데 국민의힘만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게 중요한 게요. 저도 국민의힘이 이제 내란에 동조를 했고 뭐 그런 것들은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양 날개로 나른다. 해서 진보와 보수로 나눈다. 그리고 실제로 아직은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현역 의원들이기도 하고 국가의 그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행사에 와야죠. 나와야죠. 당연히 예. 와서 자리도 차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자기가 할 말들을 또 할 수도 있었던 건데 참석도 하지 않고 그랬다는 것이 굉장히 좀 그렇죠. 자기 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때 그 행사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추경호 그 특검 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밤새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됩니다.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는데 한국의 미래를 10년 동안 올가매기만 하는 한미 관세 협상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맞나요? 전 일단 주진우 의원의 말을 결론이 실어주는 게 상당히 불쾌합니다. 예. 소위 말하면 나경원 의원의 말에 따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초선 아닙니까? 이 사람 말이 뭘 대단하게 무게감 있고 엄청나게 뭐 그런 발언이라고 하나씩 실어줍니까? 한국의 미래를 10년 동안 얽어맨 것은 본인이 따랐던 본인이 그렇게 딸라서 법률 비서관까지 임명해줬던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만든 일입니다. 예. 그건 지금 우리 비정상으로 만들었던 그 외교 관계를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으로 만들기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입 다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가만히 있고 입 다물어라. 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도 25%였던 걸 15%까지 내렸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1년에 그 현금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거를 이제 200억 불로 이제 제한을 뒀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슨 뭐 10년을 올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교라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안전장치, 브레이크를 달아놨던 것도 굉장히 큰 성과고요. 그런 예외 조항도 배터리나 자동차 산업에서 만들었던 것도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와,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요. 섬뜩하더라고요. 예. 저는 제가 정말 확신하는데 만약에 그랬다면요. 이랬을 것 같아요. 성대모사 못하지만 성대모사. 3,500억 불 그냥 줘버려. 달러로 줘. 아니, 제가 성대모사 해드릴게요. 해주세요. 윤석열. 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 3,000억 불 말고 뭐 더 줄 거 없나? 어디 내 팬티까지 벗어줄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술이나 한잔 하십시오. 술 안 먹는다고? 내 거 또 베껴먹을 거 없나? 이래 쓰지 않았을까? 이랬을 것 같아요. Do you know so Mac? 막 이러면서 거기서 기억하시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관세 협상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 우리나라는 사실 기축통화 국가도 아닐 뿐더러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죠. 그 환경에서 최상의 협상을 냈고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더 이득이 되는 그런 협상을 한 겁니다. 이거 갖고 무슨 이거 뭐 뺏겨 먹으니 호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딱 몇 개월 전으로 되돌려 버릴게요. 네. 한덕수가 얘기한 거 생각나십니까? 관세 협상에서
나는 미국과 맞서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다 내어줄게. 돌을 달란 대로 해줄게. 예. 살 가죽까지 벗겨가. 그 말 아니겠습니까? 자기 대선 나가려고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과 맞서지 않겠다는 말인즉슨 그냥 내가 기어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 미국이 큰일 날 요구하는 뻔했어. 그대로 현금 3,500억 불 현금 바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어떻게 되냐? 경제- 외환 위기가 그렇죠. 옵니다. 그랬던 집단들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냥 좀 아. 조용히 있으라고요. 입 좀 다물어라. 자, 이런 가운데 보수 농객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조갑재 대표가 바퀴벌레 얘기를 하면서 그 바퀴벌레와 뭐 뒤엉켜 있는 국민의힘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그 조갑재 그 보수 원로시죠. 이제 예. 어떻게 보면 그런 분은 굉장히 이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서는 방송에서도 계속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오히려 이 계속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보수의 괴멸을 가져온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정청래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 당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근데 지금 극단주의 정치라는 것 자체를 이제 비판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상식이 중심이 되는 정치가 돼야 되는데 저 어제도 되게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제가 토요일이었죠. 그래서 예.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광화문 일대가 전부 다 이제 도로 통제가 되면서 이제 시위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불편을 느끼셨던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에이펙이 있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지는 이 순간에 이걸 이용해서 한국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종교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극우주의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그 모습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전원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한테 윤석열 면회 증가라고 하고 아주 소년보 목사 면회 가야 된다고 그러고 아주 창피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윤석열이 구출될 거다, 면회 갈 거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네. 본인한테 이득이 되지 않은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예. 지금 이미 사실 뭐 죽은 권력이고 뭐 끝없는 윤석열을 면회 갈 이유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뭐 그럴 왜 필요 그럽니까? 윤석열의 Y도 안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되게 웃긴 건 이 극우주의자 윤어게인 세력들은 무슨 상상을 하냐면 우리가 이번에 핵 원료 잠수함에 대해서 승인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게 윤석열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핵 원료 잠수함을 만들어서 잠행을 해가지고 청계천으로 그 함수함에 들어가지고 나중에 윤석열을 구출하러 가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아, 식의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런 글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윤어게인 세력의 지능은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수준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핵 추진 잠수함이 어떻게 뭐 한강을 그러면 다닐 수가 있는 건가? 그거 이제 거기서 그 공간을 마련해서 네. 핵 원료 추진이 되면은 그 엔진이 뭐 이렇게 좀 줄어든대요. 그래서 그 윤석열을 태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 뭐 잠행을 해가지고 청계천으로 간 다음에 나중에 이제 윤석열을 구하러 간다. 거기 태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승인을 했다. 이런 식의 상상을 벌이는데 그냥 저는 말씀드릴게요. 저 처음 듣는 네, 얘기네요.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냥 그 윤어게인 세력의 지능은 심각하다. 이 정도 수준이다. 아하. 네, 계속 윤어게인 외치십시오. 네. 이 정도 지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갑재 대표는 일단 바퀴벌레의 네 얘기를 했습니다. 비유를 했습니다. 한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강버스를 좀 얘기를 할게요. 한강버스가 한 달여 좀 이제 시범 운행을 하다가 다시 이제 재개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서울시 말로는 뭐 안전성과 정시성을 향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똑같은 한강버스일 거고 뭐 어떤 그 기술을 좀 다시 넣은 건가요? 뭐가 바뀌었다는 건지 그냥 뭐 저는 모르겠어요. 수리 정도 한 것 같고요. 일단 잦은 고장이 났고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멈춰 있었죠. 예. 근데 저는 조금 안타까웠어요. 거기 이제 타신 분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보통은 다들 그냥 관광 개념으로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아이들과 뭐 한강버스 타고 서울 구경하니까 좋아요. 뭐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그 한강버스 같은 경우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도대체. 그 사실 관광 목적이면 유람선이 네, 맞아요. 있었잖아요. 저는 차라리 그러면 오세훈이 당당하게 이게 관광 목적이다 해서 예를 들면 뭐 버스도 예쁘게 만들고 그 안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음료도 팔고 기념품도 팔고 뭐 이렇게 해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도 될 것을 저는 왜 버스로 했을까? 이래서 일단은 그런 운송수단이라는 어떤 규정이나 법조항을 좀 지키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속도가 시속 20km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곡에서 이제 저기 강남 잠실까지 2시간이 넘게 걸려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버스를 한강까지 가는데 예를 들면 뭐 강서구에서 마곡까지 가는 데만 해도 뭐 아침에 버스를 타면 30분 뭐 이러서 네. 그리고 이게 한 번 놓치면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리고 티켓을 사고 저는 이것도 몰랐습니다. 티켓 사고 이제 계속 기다리셨나 봐요. 어떤 예. 분이 티켓을 사고요.
번호표를 또 받아야 된대요. 아, 근데 티켓을 복잡하군요. 사고 번호표를 안 받으신 분은 또 1시간 반을 기다려서 그 다음 걸 타시고 이거는 전혀 출퇴근용으로는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으로도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떤 가치가 들어있는 건지 이게 지금 도시를 살리려는 건지 뭐 낭만으로 좀 본인은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가진 뭐 우리가 이제 지하철도 이제 그 익스프레스 급행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급행으로 가는 대중교통을 만들든지.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냥 혈세 낭비? 그리고 지금 이 아마도 이 업체 자체도 저는 털어야 된다고 봅니다. 요거 좀 이상하죠. 배 만든 업체. 예.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막 조선 산업 지금 트럼프가 그쪽은 지금 막 허가해주고 그럴 정도로 정말 전 세계 1위의 그 조선업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버스를 만들었다는 게 정말 부끄러워요. 왜 하필 이 업체를 선정을 네, 했는지도 맞습니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아니 같다고. 제가 되게 황당했던 게 오세훈 시장이 이거 뭐 4-5-2-3시간 걸린다 뭐 3-4시간 걸린다 출퇴근길에 바쁜데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통이 꼭 빨라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럼 본인 걸어 다니세요. 교통 빨라야 됩니까? 아니 교통수단을 걸어 이용하는 다니세요? 이유는 내가 와. 빠르게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아니 그러면 지게 메고 걸어 다니든가. 지게 한강은 그냥 수영해서 가면 되지. 그 버스는 왜 만듭니까? 한강버스는.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말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자기가 에이펙에서 답을 얻었답니다. 어. 오세훈 시장이. 오. 그래서 무슨 답입니까? 뭐야?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핵연료 추진 잠수함을 이제 성과로 얻었잖아요. 그래서 한강버스도 핵연료를 넣어서 그걸 넣으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오세훈이 직접 그 발언했나요? 예, 그 서울시 국정, 야, 서울시가 너무한다.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야 하니까 아니 이거는 그 전략 자산으로 우리가 얻은 건데 성과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크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긴 하면서 다양한 연료를 쓸 수 있는 거죠. 뭐 다양한 연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말이 된 얘기예요. 그 핵연료 잠수함 우리가 우라늄 농축 그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트럼프한테 겨우 외교에서 성과를 받았는데 그걸 여기 한강버스에다가 원료 쓴다고요? 정말 핵주먹에다 날리고 싶어 핵주먹으로. 아니, 너무 창피한데요. 아니, 그리고 서울시장이. 네, 지금 그 뭐 하는 핵추진 짓이야.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게 저 사실은 우리가 뭐 에이펙에서 뭐 이제 인상 깊은 장면 하나 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핵추진 잠수함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였어요. 저 그때 트럼프한테. 소름 끼쳤어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할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하면서 되게 막 반갑고 고맙고 뭐 이런 협상, 뭐 경제 협상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예. 핵추진 그리고 이게 오해의 소지가 없게 이것은 우리가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하.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쫙 하시는데 정말 약간 비즈니스맨 같기도 하고 너무 아. 멋있었어요. 근데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잠수함의 특성상 이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핵추진 잠수함을 하면 한 100일까지도 이제 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보안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잠수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기능을 가지고 지금 한강버스에 그 넣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예산 규모가 한강버스에는 926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지금 132억 원이 추가로 또 편성이 추가로 또 되어 있다고 드나요? 와, 여기에다가? 아니 근데 저는 그냥 오세훈 시장은 계속 물로 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세빛둥둥섬 비롯해서 아, 물로, 세빛둥둥섬. 예, 계속 물로 망하잖아요. 물로 망하고 오세이돈이라는 평가도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게 또 한강 버스인데 정말 저는 오세훈 시장은 그냥 이러다가 물댈다 물댈 것이다. 물대겠다. 네, 그렇게 예.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 정말 시장에 대한 시장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요게 그냥 두면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왜냐하면 무담보로 SH가 아까 말한 그 업체에다가 800억 원 넘게 거의 900억 원 가까이 대여를 했거든요. 무담보로. 사고가 나도 크게 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일단 저는 아까 그 뭐 출퇴근 시간이 뭐 빨라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는 아니, 게 교통이 꼭 빨라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죠. 굉장히 그 사람은 진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아. 우리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출근하면서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이 많지도 않고요. 서울에 있어도 A 지역에서 B 지역까지 이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민들은 출근 시간 1분 1초 아끼려고 막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최선 노선 찾아가고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 출근 시간 1분 2분 줄이는 게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오세훈 때. 시장 네. 그 취미 있잖아요. 철인 3종 경기 했었잖아요. 그냥 앞으로 출퇴근할 때 철인 3종 경기 안 하기만 해봐라. 차 타기만 해보세요. 자전거 타고 수영하고 막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세훈까지 네, 재밌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치한 언니들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님,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